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 우리들의 미래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읽어보고 주요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 2022년부터 2052년까지의 변화 자료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으로 상권 분석하실 분들, 아니면 부동산 가격 변화 궁금하신 분들,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군 분석, 뭐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52년까지 30년 동안 총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할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산? 전남? 많은 분들이 그런 쪽 생각하실 텐데 1위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 감소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통계청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149만 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산, 그 다음이 경남이고요. 세종과 경기만 유일하게 3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구 성장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인데 2022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등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39년이 지나게 되면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세종만 인구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퀴즈예요. 2052년에 서울의 인구수는 그럼 몇만 명이 될까요? 우리가 서울의 인구수 하면 1000만 명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1000만 명은 이미 2016년부터 깨졌고요. 지금은 942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52년이 되면은 중위 추계로만 봤을 때도 8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울은 쪼그라들고 세종이 이렇게 인구 증가가 크다 보면은 앞으로 세종시가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입니다. 왜냐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8만 명에서 2052년이 됐을 때 54만 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의 인구수와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그 비율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의 규모가 훨씬 커요. 수도권의 규모가. 자,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지역,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으로는 인천, 제주, 충북, 충남 지역들을 통계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지역은 어디일까요? 요거는 예측하기가 좀 쉬우시죠?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이 제일 심하기는 해요. 이게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제일 진한 거는 65세 이상 인구가 45% 이상인데 이쪽 보세요. 강원, 경북, 경남, 전라도 지역. 이쪽들이 완전히 어두운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수도권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광주 이런 쪽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령자 비율 말고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 자, 그게 아니라 비율 말고 숫자로 봤을 때는 경기라든지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고령자 대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겠다? 이건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비율이랑 인구수는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2052년에 그렇다면 중위 연령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나이별로 사람들 쭉 세워두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거든요. 제일 한마디로 나이 많은 지역은 전남, 그 다음이 경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은 현재도 중위 연령이 50.1세인데 2052년에는 64.7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50년쯤엔 정말로 이 지역은 노인분들이 대다수가 사는 지역이 될 것인가? 갑자기 청년들을 위한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기는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세종이 제일 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위연령이 52.1세로 그렇게까지 젊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재 중위연령이 45세 정도인데 그거보다 세종도 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2052년까지 유소년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거는 예측을 못했어요. 어디가 1위냐면은 울산이 제일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 다음이 경남, 그 다음이 전남이에요. 울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소득 수준도 높은 지역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구성 비율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아무래도 유소년 구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율이랑 유소년 인구 수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종이 비율은 높을 수 있겠지만 숫자, 유소년들의 숫자만 치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전히 경기라든지 서울, 부산 이런 쪽에 유소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나는 유소년 사업을 할 거야, 학원 사업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인구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율과 숫자를 구별하자. 자, 이렇게 새롭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을 살펴봤는데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경기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세종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인구 성장률이 세종에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인구수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수도권에 비해서. 자, 그리고 수도권 일부 거점 지역을 제외하면은 고령자 비율이 45% 이상이 될 것이다. 2052년쯤에는. 야,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령자, 유소년 비율과 상관없이 절대적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라고요? 여전히 미래에도 수도권일 것이라는 거. 이 점을 통계청은 현재의 그 상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30년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변수는 또 나중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수가 생기면 또 조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면은 아마도 통계청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도별 인구 변화 예측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